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입니다. 자,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정부는 서민 창업을 지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거쳐서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9월입니다. 이를 살펴보면요. 세부 용도별 면적 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건축사 신문의 정창호 건축사가 슬기로운 용도 변경에도 이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건축물의 준공할 당시 때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우리가 정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그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주차 규정이라든가 여러 피난 규정이라든가 이 내용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건축물을 신청할 때는 건축물에 대한 면적 제한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할 때는 그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건축 허가와 준공시 때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소매점, 학원 이렇게 있는데요. 학원 같은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연구시설이 되는 겁니다. 교육 연구시설이 되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달라지죠. 그래서 학원을 499제곱미터로 준공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할 때에 A학원, B학원, C학원, D학원 이 소유자나 사업자 등록이 다른 경우에는 이게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끔 2013년 9월에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이거를 개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 건축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건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건축사 신문에 정창호 건축사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저도 용도 변경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본 경험은 과거에는 이게 안 됐었죠. 과거에는 학원 용도, 그러니까 A학원, B학원, C학원 다 들어와도 이게 500제곱미터 넘어가게 되면 교육연구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2013년 9월 이후에는 학원의 사업자 등록증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르고 임대차 계약이 다른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각 사업장별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용도 변경할 때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따로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